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유산화에 대해서 강의해드릴 구시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5층 본사 딱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시원하지 않았어요? 네, 보통 말복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던데 이번 여름 더위는 상당히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쾌적한 사무실에서 시원한 환경에서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더위를 잊을 정도로 폭 빠지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앞서 호스트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관학교에 갔어요. 근데 보통 사관학교라고 하면 알고 있는 사관학교 뭐뭐 있으세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96학번인데 96학번 때는 여생도가 없었어요. 그쪽에는. 97학번 때부터 처음에 생겼거든요. 공사에. 그러니까 저는 96학번이니까 군인이 되고 싶어서 사관학교를 가려고 하면 1년을 꿇거나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간호사관학교는 봤는데요. 여자만.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됐는데 간호라는 걸 아주 간과하고 있어. 저는 군인이 되려고 갔던 건데 갔더니 간호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면허랑 이렇게 함께 따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특수학교다 보니까 대학은 대학이나 군대의 일정과 똑같아요. 방학, 여름방학 때는 여름 군사훈련, 겨울방학 때는 겨울 군사훈련 이런 생활을 4년 동안 하고 나니까 지금 딱 봐도 소도 때려잡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튼튼하게 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준비를 다 끝내고 이렇게 2000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요. 각지 병원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근무하다가 네, 저는 10년 근무했는데 이제 의무복무라는 게 있어요. 6년 만에 이제 전역하고 가는 동기들도 있어서 먼저 동기들도 전역시키고 저는 이렇게 2010년에 육군 대위로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34세 전역을 했는데 이제 사회로 나왔잖아요. 사회로 나오니까 뭘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교직 이수를 해놨던 거가 있어가지고 보건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학교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저는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력들을 다 쌓아놔서 뭐 어떤 사회를 나가건 전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 37살에 사고가 나서 척추가 이렇게 아사사삭 이렇게 부서지는 바람에 허리에 핀을 이렇게 8개나 받게 되고 신체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허리에 핀이 있고요. 뛰지 못하고요. 관을 활동을 할 수 없고 평생 이 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제가 37이었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7살, 5살 이랬을 때인데 병원에서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는 허리 숙이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서 쉬세요. 지금 이 허리는 쓰면 쓸수록 점점점 나빠져서 50도 되기 전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했던 미래에 대한 청사진 모든 게 와라라락 다 깨졌죠. 근데 사실 제가 얼마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냐면 간호사 면허증, 그리고 교원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리고 보건교육사 자격증, 자살 예방 전문가 과정, 그리고 심지어 미국 간호사 면허까지 다 따놨어요. 여차하면 바로 미국 나가서 간호사 하려고 모든 준비 다 해놓고 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준비했던 미래가 다 망가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게 암울했던 저에게 플랜 B로 다가왔던 게 바로 유산화였어요. 여러분도 각자 유산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건강으로 만났지만 감사하게도 유산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장애인 티 안 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던 저에게 제3의 직업이 되어준 바로 그 유산화를 여러분의 플랜 B, 인생의 플랜 B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사실
각자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외벌이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남편분이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거나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 군데에서만 돈 벌어가지고는 요즘 어때요?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살지만 뭔가 여유롭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뭐든 준비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투잡도 아니더라고요. 투잡, 쓰리잡, 심지어는 엔잡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냥 주변에 뭐 갖고 있는 재능 기부 조금 하고 돈 받고 유튜브 같은 거 하고 블로그 같은 거 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최대한 돈이 들어오는 길,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를 많이들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나의 플랜 B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큰 줄기를 하나 잡으려고 할 때 유산화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큰 줄기가 되어줄 것이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유산화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아,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시는군요. 그럼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네, 완전히 기본 단계 아니고 살짝 심화 단계로 갈게요. 네트워크 회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회원, 즉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포가 없죠. 점포가 없다는 건 상당히 큰 메리트예요.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어떤 점포 임대료 같은 걸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 엔드 유저들, 회원들에게 오는 제품은 우수한 제품을 조금 더 시중에서 시중의 유통 과정보다 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였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요.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하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들은 그 회사의 회원이 되어야만, 멤버십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의 그물망, 나의 이 인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성장시키다 보면 나중에 그룹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우수한 제품들, 제품의 유통마진, 광고비 다 없애고 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이 제품을 쓰고자 하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1차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새로운 소비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의 역할을 기존 소비자들이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정 광고로.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소비자, 연결 역할을 해줬던 그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거죠. 사실 굉장히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게 유통과 생산과 유통, 특히나 유통 부분은 대기업이 주관하던 그런 분야였어요. 근데 그런 분야에 오로지 지갑을 열고 돈을 쓰기만 하는 존재였던 소비자가 유통의 라인에, 유통의 그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소비자도 그 사이에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크게 혁명적으로 유통을 관점을 바꿔버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컨슈머였던 게 프로슈머라는 말도 생기고 비즈슈머라는 말도 생기고 이렇게 돼서 그 소비가 사업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이니까 다 아시는 거죠. 마일리지 쌓는 거 하세요? 오늘 아침에 커피 드시고 오신 분. 아, 네네네. 네. 김태현 리더님, 커피 구매하시면서 뭐 어떻게 마일리지 쌓으셨어요? 아, 네, 쌓으셨구나. 혹시 아침에 스타벅스 들러오신 분은 별도 쌓으셨어요? 마일리지를 받고 캐시백을 받는 게 어떤 분들은 그냥 아유 마일리지 없어요 그냥 주세요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럴 때 내가 돈 쓰고 별 저거 받고 마일리지 받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제 걸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 있죠. 제 걸로 해주세요. 저 같은 스타일인데 이게 슬비로운 소비 생활이잖아요. 내가 5,000원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그 5,000원에 대한 주겠다니까 받아가는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도 거기서 다시 재생산을 하는 게 일종의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하나예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6가지를 정리해 보면 믿을 수 있는
회사, 좋은 제품, 공정한 보상 플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한번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믿을 수 있는 회사, 좋은 제품, 공정한 보상 플랜. 맞아요. 회사 제품 보상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지,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지,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재무 구조가 안정됐는지, 보상 플랜이 공정한지 이것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산하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지를 봐야겠죠. 유산하는 무슨 회사예요? 영양제 회사 맞아요? 어떤 영양제 회사예요?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멤버가 좋아서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듯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유산하는 어떤 영양제 회사입니까? 아, 네, 세계 최고의 영양제 회사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세포 영양 회사입니다. 맞아요. 우리 컨벤션, 여러분, 작년 이맘때 뭐 하셨어요? 작년 오늘 뭐 하셨어요? 네, 작년 오늘에 여기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미국에 계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컨벤션 기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컨벤션 얘기 잠깐 할게요. 컨벤션에 갔을 때 케빈 게스트 회장님이 유산하라는 회사를 설명하면서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가장 우수한 세포 영양 회사라고. 그게 회장님이 정의 내려준 유산하의 정체성인 거죠. 한마디로 세포 영양제를 만드는데 가장 우수해. 왜? 그 시작부터 보자고 하면 창립자가 일단 굉장히 저명한 과학자세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시고요. 실제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상이라는 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연륜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 중에 초초 전문가신데, 이분이 이런 비전을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산하 헬스 사이언스를 1992년도에 미국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설립하셨죠. 그래서 올해가 31년째고 유산하 코리아는 20년이 됐습니다. 지난 30년간 25개국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나스닥에 성장한 이후로 2011년도에 뉴욕증권 거래소까지 상장하면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얼마나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보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바로 이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인하우스라는 뜻이 뭘까요? 인하우스. 네, 자체 생산. 맞아요. 이 사진에 보시면 지금 천장에 유산하라고 쓰여 있는 이 전경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유산하 헬스 사이언스의 본사를 항공 사진으로 찍어놓은 전경인데, 이제 요즘은 사진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 하얀색으로 유산하 글씨 써 있던 부분에 지금은 다 태양열 패널이 지금 까맣게 다 있어서, 유산하가 워낙에 ESG 경영을 실천하는 회사다 보니까 에너지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솔트레이크 시티 자체가 사막에 있는 건조한 지형이다 보니까 낮에 굉장히 건조하고 햇빛이 되게 잘 들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눈이 오는 지역에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열 판넬을 깔아놓고 그걸 이용해서 태양열을 받아서 안에서 쓰는 어떤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이 안에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제품들의 생산 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료 수급부터 생산하고 완제품을 보관하는 창고까지 함께 이 본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특별한 유산화만의 레시피, 이것들을 유출하지 않은 상태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사실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보통은 본사 따로, 공장 따로 있거나 공장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 설비를 가지고 있는 OEM 업체나 ODM 업체를 섭외해서 우리 제품 이렇게 만들어서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회사는 원래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해야 이익이 늘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럼 내가 공장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버리는 게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리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유산화가 굳이 모든 제품을 다 직접 생산하고 있는 건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헬스팩 다 드시고 오셨죠? 헬스팩 바깥에 상자에 보면 왜 설명서 있잖아요. 뭐 한 봉에 얼마가 들어있고 비타민 A가 얼마가 들어있고 막 이런 영양 표시라든지 안내 설명서 무슨 말로 써 있었어요? 영어로 써 있었어요? 한국말로 써 있었어요? 한국말로 써 있었죠. 그런데 유산화의 전 제품은 미국에서 다 생산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네, 라벨도 상자도 모든 케이스도 다시 그 완성품이 그냥 미국에서부터 다 나왔을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제품을 생산하는 일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완제품이 배로 한국에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유산화가 비용을 줄이려면 원료를 배에 태워 보내서 한국 지사가 알아서 그쪽에 있는 공장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이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에 실어서 보내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정말 막 순위 1, 2, 3등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첫 번째 방법을 써요. 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누구나 다 그게 경제적이고 그게 더 현명하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럼 한국만 그렇게 따로 만들겠어요? 아니겠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유산화가 진출해 있는 25개국의 모든 제품을 그렇게 직접 컨트롤해서 직접 운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제품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얼마나 제품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미국 컨벤션 갔을 때 본사 투어하면 안에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는 그날 컨벤션 날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유리창에 붙어가지고 사진 찍고 막 보고 있으면 그 일하다가 잠깐 멈추시더니 이렇게 환영한다 이런 스케치북을 막 해가지고 너무 반갑게 손 흔들어 주시고 직접 저렇게 만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일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정말. 그래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탄생된 유산화의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정말 최정점을 찍은 거죠.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미국 특허 받았던 이 기술은 사실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는 이해도 잘 안 됐었고 심지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들어간 헬스팩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식약처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아무리 설명해도 식약처에서 못 알아들었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렇게 R&D팀, 연구개발팀이 정말 우수해요. 심하게 우수해요.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안 두어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LA에 있는 건강식품 박람회장을 간 적이 있어요. 저희 남편의 일은 원래 건강식품 원료를 무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박람회를 많이 가는데 그때가 제가 막 실버 달았을 때였나? 그래서 이 사람도 미국 가가지고 유산화 티셔츠를 막 입고 다닌 거예요. 그 컨벤션장에서. 아무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갔는데 부스에서 그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보더니 유산화 이러더래요. 유산화를 알아보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너 유산화 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니까 유산화 베스트 이러면서 얘기해 줬다고. 오히려 남편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저한테밖에 얘기를 못 듣다가 본인이 직접 미국 땅에 갔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옷 입은 걸 와서 보고 알려주고 유산화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야, 나 미국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되게 막 들떠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사업할 수 있게 되게 많이 집에서 도와줬어요.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애들도 봐주고. 이 연구개발팀은 사실 한 분 한 분의 이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저명한 학술지에다가
논문도 여러 개씩 올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연구개발 팀으로 있는 거예요. 팀으로. 85명이면 여러분 그냥 다른 회사도 이쯤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이름 딱 대면 알만한 웬만한 회사들은요 객원 연구진이거나 아니면 연구팀장님 소장님으로 한 분 정도의 밑에 있는 팀원들 한 2명 그렇게 많아봤자 3명 정도의 인원이 다예요. 그래서 이 인원이 정말 엄청난 거고 유산화가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을 수상할 때 매번 R&D에서 1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못 따라가요. 투자 비용 자체가 달라요. 1년에 연구에 쓰는 돈 자체가 달라요. 오죽하면 존 쿠머 박사님이 그때 한국에 잠깐 오셔가지고 이 연구개발팀을 자랑하시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 보고 미쳤다 그래 이런 얘기하셨어요. 니네 인세인 정상이 아니다. 니네들 정말 너무나 많은 돈을 연구에 쓰고 있다라고 다른 회사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가 유산화 제품을 믿을 수 있는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컨벤션에 갔을 때 찍어놨던 사진이에요. 85명 플러스 이렇게 한 150명 정도 되는 게 이제 CS 요원들이나 다른 그 연구개발팀을 보조해주는 역할까지 하시는 분들을 더하면 총 한 150명의 연구개발팀 인원이 있다고 해요. 이런 제품은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우리끼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너네 제품 좋다는 얘기는 너네가 할 수 있지. 할 수도 있어서 제3기관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책은 사실 유산화를 설명 들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심지어 지금 가방에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양제 비교 책자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북미 지역, 캐나다, 미국, 그리고 남미 지역, 멕시코, 과테말라? 어디였지? 멕시코, 콜롬비아. 이렇게 있는 남미까지 해서, 시판되고 있는 비타민의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A라는 제품은 별이 몇 개고 뭐 몇 점이고 이렇게 해서 다 수거해 가지고 내는 건데 이걸 누가 하냐면 비영리 기관 중에 뉴트리서치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이 단체의 기원은 원래 캐나다 보건성에서 자문위원을 역임하셨던 라일 맥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만드신 그런 리서치인데 처음에 위임을 좀 받았었어요. 캐나다 보건성이 국민들이 비타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비교 가이드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벌써 지금 25년, 30년 돼가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리뉴얼 돼서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현재까지 6판 나와 있고요. 이 책은 사실 예전에 교보문고의 외국 도서 부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박 2일 가서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때 외국 도서 분야이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고요. 1박 2일 가서 구매하실 때는 한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는 그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안에 이제 각종의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메달을 주는데 이 메달 중에 최고의 메달이 바로 플래티넘 플러스 메달이거든요. 이 메달을 딴 게 유일하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이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을 따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조건이 뭐냐면 의약품 제조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돼요. 영양제 회사인데 의약품 제조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하는 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영양제를 도대체 얼마나 깐깐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메달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플러스 의약품 제조업체 및 의약품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이 비타민 하나, 헬스팩 하나가 단순히 영양제지 그냥 뭐 다른 회사랑 다 비슷한데 내가 유산화 하니까 유산화 먹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이만한 제품, 이렇게 완벽한 영양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베스트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수상 이력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짚으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비즈니스 가이드 보시고서 함께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고요. 우수한 제품은 우수한 사람들이 일단 먹어줍니다. 전 세계에 엘리트 선수들이 믿고 먹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바로 유산화예요. 그리고 유산화가 하는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ESG 경영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산화 굉장히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4년쯤 전에 이름을 유산화 파운데이션으로 바꿨지만 그 전에는 트루 헬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유산화는 일정 부분의 기금을 따로 운용해서 전 세계의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서 영양 결핍, 건강 결핍 있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해서 그들을 구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지금 오토 돌리실 때도 자동 주문 돌리실 때도 내가 유산화 파운데이션에 기부하고 싶어 그럼 단돈 1,000원부터 함께 기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부하는 모든 것들은 유산화가 운영하는 자체 독립 기관에서 100% 식량으로 그리고 구호 제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산화 본사가 건물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컨벤션 가봤더니 북쪽에 노스센터를 개장을 한 거예요. 노스센터가 하는 일은 이 유산화 파운데이션에 관련된 일만 해요. 그래서 저렇게 식량부터 해서 그 의료 지원, 구호 지원 나가는 물품들을 그때 컨벤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가서 패키징을 도와줄 수도 있었고 저기 사진에 보면 키 큰 미국 남자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 파운데이션 담당하던 유산화 파운데이션 담당 이사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현대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이요? 아, 돈도 좋아요. 돈도 좋은데 저는 다이어트라고 할게요. 세 번째는 예뻐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 게 유산화 제품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기초 영양 부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헬스팩. 헬스팩 아침에 드시고 오셨어요? 네. 헬스팩은 하루에 몇 번 먹어요? 2번 먹죠. 맞아요. 저렇게 한 봉지에 들어있어도 휴대하기 간편하죠. 그리고 사실 이거 한 봉지면 하루에 필요한 이 하루에 2봉지만 제대로 챙겨 먹어줘도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충족할 수 있어요. 예전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간호장교 출신이니까 근무하면서 알게 됐던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이제 인사 겸 해서 이렇게 인사하러 가서 헬스팩을 선물로 드려봤더니 뒷부 뒤에 있는 영양 성적표 쫙 보시더니 뭐야 이거 하나면 끝나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거 하나면 끝나요. 이건 얼마나 해요? 이래서 이거요? 얼마 안 해요? 이랬더니 한 50만 원 넘겠는데 이렇게 먹으려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 영양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스팩이 한 50만 원 해요? 아니잖아요. 엄청 싸게 드시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헬스팩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죠. 네. 경제적인 기회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헬스팩은 나는 헬스팩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 오늘부터 당장부터 한번 가서 하루에 2포씩 꼬박꼬박 드셔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난 헬스팩 먹어도 좋은지 모르겠던데 하는 소비자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로 물어보세요. 정말 하루에 2포씩 따박따박 먹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유산화의 제품은 용량에 맞춰서 제대로 먹었을 때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거 좀 비싸니까 그냥 아껴서 하루에 한 봉지만 먹었지.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부터 제대로 챙겨 먹고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내 주변의 지인들한테 알리는 거죠. 자, 헬스팩은 한 봉지에 이렇게 6알이 들어있는 거고요. 셀센셜즈라고 하는 제품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셀센셜즈가 유산화의 시그니처예요. 그런데 헬스팩은 휴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나라 몇몇 나라에만 공급해주는 약간 편의를 봐주는 제품이고요. 원래는 셀센셜즈가 기본이죠. 헬스팩 들어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이렇게 몇 나라 안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업자 만나가지고 니네 오늘 헬스팩 먹었니라고 하면 걔네가 헬스팩인지 뭔지 몰라요. 걔네들은 셀센셜즈 먹었니라고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업자여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린 정말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유산이멀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유산이멀즈를 어린이들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위를 4분의 3을 절제하셨거든요. 영양을 보충해드리고 싶은데 뭘 드셔도 이제 너무 처음에는 수술 후에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저 그때 유산이멀즈 정말 잘 썼어요. 유산이멀즈를 그냥 수시 때때로 하나씩 계속 입에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 부담도 없고 금방 기력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산화와 눈 건강 제품으로는 프로후라바놀 C300, C600 이렇게 있고 그리고 코키놀 30 그리고 비전엑스가 준비되어 있죠. 혈행과 면역 기능에 대해서는 프로글루카뮴 그리고 바이오메가, 폴리시, 이프라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산화 제품이 사실 몇 개 되지 않아서
제품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제품이 무슨 성격을 갖고 있고 어디에 좋은지만 심플하게 알아도 내 주변의 지인들이 야, 니네 거 눈에 먹는 거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비전엑스가 있어. 근데 비전엑스하고 오메가 섞어 먹으면 더 좋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유산화를 선택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실 때 나 완전히 모든 일 다 때려치고 이 일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일상생활과 내 직장생활 중간중간에 내가 없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는 거여도 그 공부의 양이나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 제품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건 굉장히 사업자한테 큰 매력이고요. 이 장점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성격을 제대로만 캐치해 놓으시고 어려운 거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쉽게 특징만 잡아서. 근데 니는 그럼 면역에는 뭐가 좋아? 면역에는 당연히 헬스팩이지. 근데 조금 더 보완하고 싶어? 그럼 글루카면 먹어봐.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툭 가도 되게 에브리데이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에브리데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네. 뼈 관절 건강에는 마그네칼 D,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그리고 비타민 D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한 10분의 1은 갱년기이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지금 갱년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사실 갱년기 때 뭐 50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갱년기의 기간 중에 얼굴 홍조라든지 막 더웠다가 추워졌다가 아니면 기분이 막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무드 엘리베이션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진짜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갱년기 기간이라고 하는 이 8년에서 10년이라는 이 긴 텀 사이에 우리의 관절과 뼈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0견이 그냥 50견이 아니고 누적되어 와서 상당히 칼슘이 많이 유리가 되고 약해져 있던 뼈와 관절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그때쯤에 나타나니까 50견이 갑자기 빡 오나 보다 하는 건데, 실제로는 네, 무릎 건강, 어깨 건강, 모든 뼈 건강들이 40대 초반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소플라본 플러스가 뼈 건강 제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성들은 사실 25이 좀 빠르다 싶으면 적어도 30, 적어도 내가 30 넘었다라고 하면 어떤 증상이 없더라도 이소플라본 플러스는 그냥 공기다 생각하고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유리되는 칼슘을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뼈를 더 오래 튼튼하게 할 수 있고, 70대, 60대만 조금 지나고 70대만 지나가도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빈도가 누가 높아요? 골다공증 누가 더 많이 생겨요? 여성이 많이 생겨요. 왜요? 아이도 출산하고, 맞아요. 아이도 출산하고 이 갱년기 기간에 빠져나가는 칼슘기,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나이여도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드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골다공증을 좀 피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이 굵고 이렇게 등치가 좋은 사람들, 뼈가 애초에 굵은 사람들은 아무리 빠져나가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버틸 수 있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 좀 너무 야리야리하고 예쁘고 막 날씬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뼈 건강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소플라본 플러스를 조금, 난 이거 아직 갱년기 아니어서 신경 전혀 안 썼는데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건 내가 증상이 있을 때 먹으면 늦고 지금부터 채워주고 챙겨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홍조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 있는 분들은 그때 확 느끼죠. 확실히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너무 다른데? 라고 느껴요. 장건강 제품은 헤파실, 프로바이오틱, 알로엔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헤파실은 간이죠. 그러니까 뭐 장건강인데 왜 간 제품이 들어있어요? 네, 원래 간은 소화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 건강에 포함되어 있고요. 나는 위가 안 좋은데요? 라고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검사해보거나 이렇게 상담해보면 그중에 한 3분의 1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간이 안 좋으나 위가 안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 매우 많다. 그리고 실제로 간에서 분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소화 물질 중에 단백질이나 고기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도 간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간 건강을 위한 헤파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은
아직도 프로바이오틱, 여기 쉽게 유산균이라고 얘기할게요. 아직도 유산균을 똥만 잘 싸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장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만 면역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 건강에 관련된 책이나 프로를 조금만 보시면 금방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장 안에 있는 일반적인 세균들은 상당히 박쥐 같은 녀석들이라서 얼마나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익균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 중간균들이 유익균을 따라서 좋은 균의 성질을 띄워주는 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인데, 우리의 식습관이나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습관들이 사실 모든 걸 나빠지게 할 요인들이 더 많지 좋아지게 할 요인들은 별로 없어요. 식사를 하시더라도 무슨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음주도 한 잔씩 하실 거고, 커피 입에 달고 사실 거고, 수분 섭취보다는 당연히 뭐 커피숍에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음료에 먼저 손이 가실 거고, 그럼 당연히 내 뱃속의 환경이, 내 장 안의 환경이 100% 양호한 환경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끌어서 양호한 환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정말 질 좋은 양질의 유익균이 들어가 줘야 이 중간균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프로바이오틱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산균으로 프로바이오틱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는 19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1등, 2등 하고 있는 거 넣었어요. 그러니까 1등, 2등을 몇 프로씩 넣어서 1대1, 50억 대 50억으로 해서 1대1의 비율로 넣어서 한 포당 100억을 보장해요. 근데 투입균 수가 100억이 아니고 보장균 수가 100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유산균에 관심 갖고 보시면 어디 것도 이 균주 쓴대요. 어디도 이 균주 쓴대요. 유산화만 쓰는 거 아닌가 봐요 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거기는 몇 억이나 들어갔대요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막혀. 저희도 100억이라던데, 근데 100억인데 그 두 개가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요 라고 하면 막혀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크리스찬 한센사의 균주 개발했을 때 왜 유산화는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유산화가 50대 50, 1대1 쓰기로 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센사의 내부 자료에 보면 면역력을, 임뮨을 시너지 업 시키는, 면역력을 부스팅 시키는 효과를 내려면 LGG와 BB12가 1대1로 만나야 돼요. 근데 그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모르겠지? 네, 대외비니까.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저는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남편의 지인에게 몰래 들었어요. 그래서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이 처음에 느끼셨을 때 되게 비싸요. 절대 안 비싸요.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이 가격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알로엔즈도 소화, 장, 면역 다 도움을 주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예뻐지는 다이어트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유산하는 28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 아시죠? 네, 혹시 지금 8월달 거 나 저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라고 하면 지금 구매하시면 9월달 챌린지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뉴트리밀은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거고, 사실 유산화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기술을 백악관이랑 같이 연구하고 나서 그거를 실제로 신제품에 투여했던 게 이 뉴트리밀 액티브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뉴트리밀도 지금 엄청 훌륭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단백질의 함량도 많이 늘렸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드셔보시면 정말 그 건강이 쫙쫙쫙쫙. 근데 이게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은 사실 밥 대신 먹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식사 대신에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근데 밥을 먹고 중간에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먹으면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산화의 제품은 살을 빼고 싶은 사람만 먹는 거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이 찌고 싶은 사람들이 더 고민인 거 아세요? 나는 뭘 해도 살이 안 쪄요가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의 고민의 정도가 훨씬 커요. 그런 분들에게 끼니와 끼니 중간에 간식으로 가장 양질의 뉴트리밀 액티브를 한번 드셔보시게 하면 정말 건강하게 근육이 붙고 네, 체중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액티브 프로틴 드링크 믹스가 이게 정말 대박인데요. 저는 사실 지구상에 있는 프로틴 제품 중에 이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똑똑하게 만들었냐면 보통 프로틴까지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틴의 뭐 원료도 대부분 다 분리대도 단백인데 사실 되게 미래의 원료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진짜 부평초입 개구리 콩, 붕개구리밥이 부평초 분말이죠. 여기에다 이집트 콩단백을 썼기 때문에 일단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제가 소름 끼쳤던 건 뭐냐면 단백질을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까지 함께 넣었어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프로틴은 그냥 프로틴까지였어요. 근데 이 프로틴이 개개인의 영양 상태와 소화 상태에 따라서 들어와서 어떻게 흡수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조차도 잘 소화 흡수 분해되게 하기 위해서 그 효소까지 같이 넣었다고요. 그런데 이 좋은 게 지금 벌써 바닐라 맛은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국내 재고 없어요. 이게 부평초 분말이 너무나 고가의 이 원료기 때문에 이 재료 수급에 지금 문제가 생겼대요. 그리고 워낙 친환경 재료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서 계란의 동일 비용으로 봤을 때 계란의 20배의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남아있는 거 레몬 생강밖에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레몬 생강도 9월 중에는 품절일 거래요. 그래서 난 단백질 섭취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뉴트리밀만 열심히 먹어도 되겠죠. 근데 뉴트리밀에 플러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거 굉장히 예뻐지고 날씬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다음은 이제 유산화가 또 준비하고 있는 피부 건강 제품인데, 이 피부도 세포죠. 네, 인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세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산화의 셀라비브가 피부에 좋은 거예요. 왜? 셀라비브, 아까 유산화는 세포 영양, 이게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 세포를 케어하는 데에도 셀라비브가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파란색 라인은 기초 라인, 그러니까 클렌징 라인이에요. 메이크업 리무버, 폼 클렌저, 밀크 클렌저. 그리고 회색 병은 이 인셀루저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토너, 아이 에센스, 세럼. 그리고 이제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나눠져 있고, 요건 이제 각자의 피부 타입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떤 타입을 어떻게 쓰시더라도 만족하실 거예요. 자연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물광이 뭔지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안하고 이제 세정할 때 쓸 수 있는 약산성 순한 제품들. 자, 여기까지가 제품이었고, 이 제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품에 진심인 회사가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인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2차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지 비즈니스 부분에서 접근해서 볼게요. 유산하나 멤버십 회사예요. 멤버십 가입해야 돼요. 여러분 11번가 이용하려면 11번가 회원 가입해야 되고요. 마켓컬리 이용하고 싶으면 마켓컬리 가입해야 돼요. 유산화 제품을 구매하고 드시고 싶다면 유산화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회원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타입으로 회원 가입을 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봐야죠. 멤버십 가격 혜택 드릴 거고요. 자동 주문이라고, 왜 넷플릭스 매달 딱 매월 1일 날 결제했으면 그 다음 달 1일 날 자동으로 결제되죠. 뭐 우유 같은 거 달달이 이렇게 대놓고 먹을 때도 정해진 날짜에 오잖아요. 유산화 제품도 그래요. 어차피 내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먹을 비타민이고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그냥 아예 나 그러면 언제쯤 매월마다 이 제품 이렇게 해서 먹을게라고 자동으로 설정해 놓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동 주문이라고 하는데, 그 자동 주문했을 때 회원은 10%의 혜택을 드려요. 10% 할인 혜택. 그리고 가입하고 첫 구매했던 10%의 금액은 또 적립금으로 쌓여서 그 적립금을 오토 때 자동 주문할 때 함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퍼드 커스터머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 그냥 쉽게 PC라고 할게요. 소비자형 회원이 있고요. 그리고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독립 디스트리뷰터 회원이 있어요. 이것 중에 뭘 하실 건지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이제 가게를 하나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가게 3개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게 하나를 갖고 싶으실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평생 회원 가입이에요. 코스트코 가시는 분 계세요? 나 코스트코 좀 다닌다. 네, 요즘에 코스트코 연회비 얼마씩이에요? 38,000원? 35,000원? 45,000원? 진짜? 근데 여러분 그거 매년 내시죠? 매년 내잖아요? 원래 어떤 연회비의 개념, 특히 미국에서 넘어왔을 때의 개념은 대부분 다 애뉴얼 개념이에요. 해마다 갱신, 해마다 내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가 여러분이 한국 사업자에서 좋은 게 뭐냐면 평생 회원회비 딱 한 번이에요. 평생. 얼마 내는 거예요? 2만 원. 근데 돈 내고 끝이 아니고 이 2만 원에 상당하는 비즈니스를 스타트할 수 있는 스타터 킷이라는 걸 구매하시는 거예요. 구매해보면 그 안에 다이어리 들어있고요. 노트 들어있고 그 비즈니스 가이드, 유산화 에브리데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들어있어요. 그 책값인 거죠. 그거 한 번만 구매해 놓으면 그 이후로 누적해서 제품을 한 50만 원, 55만 원 정도 샀을 때 가게 하나가 열리는 거고, 가게 3개는 이건 약간 전제 조건이 붙는데 6주 안에
누적으로 400점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돼요. 한 번에 400여도 상관없지만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사고 이거 필요하니까 사고 해서 400이 됐네? 그럼 가게세가 짠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입회비 단돈 2만 원으로 나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계셨잖아요. 미국은 이거 해마다 내야 돼요. 한국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그쵸? 대한민국 만세.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일하는 만큼 공정하게 받아갈 수 있느냐예요. 사실 똑똑한 소비, 브랜드를 바꿈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똑똑한 소비에서 시작되는 이 어떤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격을 갖춘 일반 성인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의사를 표현하면 먹고 전달해서 수입을 하는 건 그냥 여기 혹시 유산화 사인하실 때 토익 점수 내고 사인하신 분 있어요? 네. 아니면 대학교 졸업장 내고 아니 고등학교 성적표 내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의 모든 학벌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동등한 조건으로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이 선택하시죠. 시간 부자. 얼마나 좋아요? 매번 뭘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풀타임으로 하셔도 되고 파트타임으로 하셔도 되고 뭐 전업으로 하셔도 되고 부업으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저 예전에 군대에 있었고 학교에 있었지만 군대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관사에 살았으니까 바로 코앞이 병원이어서 뭐 늦지막히 일어나서 가도 됐었죠. 학교에 있을 때는 저 학교가 1시간 반 거리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가 사실 유산화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에 잠을 좀 더 많이 자고 싶어서도 있어요. 자,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네트워크는 한 3가지 방식으로 보상을 풀어줘요. 첫 번째가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거기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유니레벨 방식이고 세 번째가 바이너리 방식인데 이제 유산화가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했어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첫 번째 있는 사진이에요. 아이고. 첫 번째 있는 사진처럼 나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많은 레그를 키워야만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이고 바이너리 방식은 바이너리라고 하는 건 그냥 두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진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둘에 관련된 건 다 바이너리예요. 근데 왼쪽 오른쪽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럼 처음에 시작은 몇 명으로 가능할까요? 네, 2명. 2명으로 가능해요. 자, 혼자가 아니라 팀과 함께하는 비즈니스인데요.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별한 것 중에 제일 특별한 게 바로 이거예요. 기피의 제한이 없다는 거. 나 유산화 만나기 전에 다른 네트워크 좀 해봤어? 하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건지는 안 물어볼게요. 다른 네트워크 기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대수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몇 대까지 주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기피의 제한이 없어서 대수 제한이 있던 회사를 조금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피 제한 없다 그러면 그럼 회사가 망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무제한으로 기피를 이렇게 허용했을 때 회사가 그럼 얼마나 퍼주는 거야? 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유산화가 기피의 제한이 없고 대신에 뭐에 제한을 뒀냐면 담는 그릇의 사이즈에 제한을 뒀어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20%씩 누구나 공평하게 20%씩. 그래서 이제 막 사인한 분이나 아니면 저기 최고 하이 탑 티어에 계시는 분이나 유산화는 똑같이 20%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되신 분도 1년 되신 분도 지금 우리 김병수 박시스포서님이 받고 계시는 그 20%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는 이 설명을 듣고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선택하신 분도 있어요. 시작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설명 들으러 왔을 때만 해도 나는 그냥 뭐 당연히 아래에서 있으니까 조금씩 받아가다가 나중에 성장하면 많이 받을 거라고 왔는데 설명 딱 들어보니 너나 나나 스폰서님이나 신규나 내일 사인할 사람이나 똑같이 다 20%라고 하니까 와 여긴 정말 다르네요 하고서 그날 바로 사인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실적은 주마다 정산하고 주마다 지급해 드릴 거예요.
정산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정산이라는 말 안 써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감을 쓰거든요. 주마다 정산하고 주마다 지급해요. 그래서 정산하고 남는 점수는 어떻게 하느냐? 기억하세요. 2월 시켜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손도 따라해야 돼. 2월 시켜줘요. 자,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별한 부분은 바로 이 실적 2월이에요. 어느 회사도요, 사재기를 하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상을 보다 보면, 야, 이건 안 사면 안 되겠는데? 라고 돼서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이 생각해서 사는 거지, 그 어떤 회사도 여러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유산화 보상은 살 필요가 전혀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까 정산하고 남은 것들이 만약에 소멸된다고 하면 그 소멸되는 게 아까워서라도 나는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산하고 남은 실적을 어떻게 해준다? 2월에 준다. 이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주마다 후배와 후원수당을 주고 있죠. 그럼 기피의 제한이 없고 누구나 20%씩을 주고 이 자녀 실적을 2월에 준다고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볼게요. 나를 기준으로 지금 왼쪽에 몇천 점이 있어요? 오른쪽에 몇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작은 쪽의 기준으로 20% 준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2,000포인트로 20%를 정산했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몇 점 남아요? 이 1,000점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2월 시켜준다고요. 네. 그럼 가게 하나 말고 가게 3개라고 생각할게요. 유산화는 어차피 가게 3개까지 주니까 하나보다 3개가 돈 되는 거 당연하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영업 하는 가게가 하나였을 때랑 3개 있을 때랑 달라요. 3개로 계산할 거예요. 자, 저기 아래에 있는 분이 40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구입해서 드셨어요. 그러면 이 400이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동일한 점수, 동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율이라고도 하면 안 되지. 같은 점수가 그대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네트워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그 위에는 조금 더 적게 이렇게 퍼센트를 다르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할 필요 없이 유산화는 깔끔하게 400점이 아래에서 발생했어?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 모두 똑같이 400, 400, 400, 400. 그러면 H라는 사람이 200점을 구매했어? 그러면 200점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200, 200, 200, 200.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니까. 자, 200점을 E라는 사람이 구매했으면 그 위로 200, 200, 200. F가 200점을 구매했으면 당연히 200, 200.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많은 사람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제 지인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모르는 내 밑에 있는 소비자분이 올렸던 그 점수가 나한테까지 중복으로 인정된다고 한다고요. 이거 처음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고도현 스폰서님이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하시는데 조도현 스폰서님 다운라인에 소비자까지 다 해가지고 몇만이 있다고요. 그게 가능해지는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1번 가게에서는 1,600점이 쌓이고 나의 2번 가게에서는 1,400점이 쌓이는데 이 중에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후원하거나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심어놓은 내 다운라인의 파트너들이 그들이 후원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분이 후원하고 결국 스폰서가 하는 역할은 그들이 잘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도와주는 그런 방법,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래 위로 시너지가 함께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에서는 올려주고 위에서는 모든 그런 미팅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스폰서님들이 도와준다고 하는 거를 무슨 실적을 꽂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가 하는 역할은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분이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안내해주고 복지해주는 일이지, 스폰서님이 내 밑에다 사람을 꽂아주고 무슨 점수를 넣어주고 그거는 올바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려면 애초에 제대로 배워야 돼요. 무한의 깊이, 매출의 인정. 그러면 깊이에 제한 없고 누구나 20%씩 주는데 자녀 실적을 2월에 준다고 했을 때 3BC였을 때 얼마씩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나의 2번 가게에 왼쪽에 3,000점이 있다고 하고 오른쪽에 2,000점이 있다고 했을 때 3,000과 2,000은 아까 그 전 PT에서 봤으니까 그래 2,000에 20% 주겠지. 그러면 1,000은 어떻게 한다? 2월 되겠네요.
그러고 났더니 1150원 고정환율 했을 때 2번 가게에서 받아갈 수당이 46만 원이에요. 근데 3번 가게 한번 볼게요. 3번 가게는 2000대 2000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2000대 2000이니까 여기는 뭐 많고 작고가 없이 동일하네요. 그럼 딱 같은 점수 2000점에 20%. 2월 될 건 따로 없죠. 왜냐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정산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 2월 될 건 없을 거고, 역시나 400달러의 고정환율 계산해서 여기도 주급으로 46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근데 가게가 3개였을 때 좋은 점은 중복으로 점수도 올라오지만 이걸 다시 한번 1번 가게에서 한 번 더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게 기준으로 봤을 땐 왼쪽이 5천이고 오른쪽이 4천이에요. 5천과 4천 중에 작은 쪽은 4천. 4천에 대한 것만 20% 해주고 나머지 1000점은 역시나 2월. 그러면 4천에 20% 했더니 800달러인데 고정환율 계산하니까 92만 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가게가 하나였다고 하면 그냥 92만 원으로 끝났을 일이에요. 주급이에요. 네. 92만 원으로 끝났을 일이 가게가 3개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계산해서 18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주급으로 184만 원. 내일이 수당 들어오는 날이네. 금요일 날 아침에 08시 30분에 통장 열었더니 통장에 184만 원. 고민경 리더님 뭐 할 거예요? 184만 원으로. 좋죠. 어떻게? 다음 주에 또 들어올 건데. 이거 만들려고 유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들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고 이 자리에서 교육 받으시는 거고 이 비즈니스에 집중하시는 거잖아요. 연봉으로 뭐 웬만한 삼성 안 부러워요. 웬만한 의사들도 안 부러워요. 이 정도면 시간이 자유롭잖아. 여러분 시간 보자면서 연봉으로 1억 벌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요 정도면 네, 한 잘하는 이그젝 루비나 아니면 이그젝 골드나 루비 이그젝 루비 나오겠다. 네. 그러면 수입의 성장이 곧 직급의 성장이 되는데 유산화 보상 플랜은 직급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건 수입의 성장에 따라 승급이 되는 거고 승급했다고 별도의 유지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니 월에 500을 버는 골드가 됐더니 나 원래 200포인트만 먹으면 된다더니 갑자기 500포인트를 먹으라더라? 골드는 그래야 된대. 이러면 이건 문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직급으로 성장하시건 유산하는 정해진 룰 딱 그대로 1BC를 유지하고 싶을 때 몇 포인트? 100포인트. 3BC 이상을 유지하고 싶을 때 몇 포인트? 네, 200포인트. 그러면 여기서도 기억하세요. 3BC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유산화가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준단 말이에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 들어보셨죠? 가게 3개로 시작하는데 가게 3개에서 어떤 일정의 조건이 채워지면 새로운 대리점을 새로 더 주는 거예요. 4개, 5개, 6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3개 이상이면 200점이었잖아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받아서 가게가 10개여도 200점만 먹고 쓰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20%씩 주는 가게가 하나였을 때보다 3개였을 때 당연히 돈 되는 거 이미 벌써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이게 9개, 10개, 11개, 12개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그 수입이 얼마나 무한대가 되겠어요? 받는 조건 딱 동일해요. 내 왼쪽과 오른쪽 그 어느 쪽에서도 점수가 5,000대 5,000이 차면 바로 맥스아웃이라고 해서 대리점 하나가 새로 생기고 그 대리점을 어디에 위치시킬 수가 있느냐? 내 다운라인에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다운라인, 내 밑에, 내 파트너 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개까지 생길 수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모든 가게에서는 2개의 추가 BC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가게에서 2개 나올 수 있고 2번 가게에서 2개 나올 수 있고 3번 가게에서도 2개 나올 수 있고 4번 가게에서도 2개.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날 수 있고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 네, 다운라인으로 간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폰서님이 여러분보다 그래도 훨씬 더 많이 비즈니스를 하셨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노하우도 많으실 텐데 그분이 내 밑에 나의 한 라인으로 와주신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박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이 무기만으로 수입을 진짜 엄청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보너스가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이렇게 있는데요.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받아가는 수당의 15%를 회사에서 따로 주는 보너스예요. 인원 제한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기간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평생 매칭 보너스를 하기 위해선 본인이 먼저 이 자격을 취득하셔야 돼요.
이 자격 취득에 관련돼서는 옆에 초대하신 분한테 물어보시고요. 리더십 보너스라는 것도 있고 엘리트 보너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 보너스들은 사실 지금 제가 일일이 하나씩 짚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하시다 보면 저절로 따라서 들어오는. 그리고 셀라비브 보너스는 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셀라비브를 구매했을 때 첫 구매에 한해서 금액의 25%를 보너스로 줍니다. 그리고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라고 이제 요것도 있는데 유산화 비즈니스가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로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시작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건물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내가 유산화를 다이아몬드 이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장에 제한이 없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매력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고 그리고 후원수당 보너스와 여러 가지 직급 제한 가능성 전혀 없이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행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9월 달에 지금 제주도 가잖아요. 제주 가시는 분들은 다 등록도 하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제주든 거제든 삼척이든 탑10을 3번이나 했는데 항상 파트너들을 모시고 가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가지 애들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 중학교 2학년 딸하고 가려고 이것 봐 이거 일정표야 이렇게 보여줬더니 갑자기 딸이 이거 다 공짜야? 이래요. 공짜야? 했더니 대박. 근데 제가 뭐를 반성했냐면 조금 더 많이 데리고 다닐 걸. 세상에 내가 올해 유산화 9년 차인데 여행을 한 번도 안 다녀가지고 얘가 유산화 맛을 못 봤구나. 그래서 올 가을에는 제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제 지금 진행 중인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제. 유산화가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여행이 많지 않아요. 진짜 유일한 게 패밀리 인센티브예요. 그러니까 함께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대리점 하나 유지하고 싶을 때는 몇 점? 100점. 2개 이상, 3개 이상 운영하고 싶을 때는 몇 점? 200점.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로 BC가 늘어나더라도 모두 동일하고 공평한 조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게가 20개 있어도 몇 점? 200점. 회사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연구, 생산, 유통 다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건 제품을 제대로 드시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려주시는 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브랜드만 바꾸는 걸로도 가능하죠. 지금 여기 계시는 이분은 우리가 2017년도 컨벤션에서 봤던 나이 90에 밀리언 달러가 되셨던 캐나다의 사업자세요. 이분이 80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은 2018년도에 유산화에서 일본 사업자인데 그때 이그젝 골드였는데 이분은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얼마나 본격적으로 진심으로 해보려고 하는지 나의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유산화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100% 맞습니다. 유산화는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